마포구에 사는 다인 씨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다는 구로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매물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월세가 요즘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요즘 추세가 이제 그리고 기존의 전세입자들이 나가질 않죠. 그쵸.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뭐 이제 계약갱신 청구라든지 또 해가지고 그런 상태고 지금 하나가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 딱 하나 나왔다는 아파트 전세 매물. 싹탕 두개 하나는 전세 보고 매매 보고 전세는 정말 귀한 전세. 그니까요. 전세 매물이 요즘에 없잖아요. 그리고 방이 3개, 화장실 2개. 어? 오셨네. 같은 전셋집을 보러 온 다른 팀이 먼저 도착한 상황. 나오시면 저희가 올라갈게요. 앞손님이 나오는 대로 매물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또 다른 부동산에서 오셨나?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이 세입자분이 7시에 퇴근하니까 맞춰서 다 우르르. 드디어 다인 씨 순서가 됐습니다. 아, 계약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계약한다는데 어떡하지? 어디를? 여기 지금 먼저 올라간 사람. 방금 그 13층 전세 네. 보러 가신 분. 네네네. 바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바로 계약한. 그냥 보는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어. 사장님 계약하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2개나 약속했는데 7시에 오라 그랬거든. 이분들도 7시에 오라 그랬는데 우연찮게 일찍 도착하신 거예요? 우연과 찰나에 각자의 희비가 바뀌는 전세 시장의 현주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매매로 하시면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전세는 또 어차피 2년 있다가 또 네, 이혼해야 되고 맞아요. 하니까. 네네. 신혼집을 찾으러 온 다인 씨는 아쉽기만 합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요. 그래요. 전세는. 전세는 나오면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이렇게 보자마자 계약하세요? 네. 전세는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전세 대란의 현실을 직접 체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30대들, 20대부터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한 30대 중반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1, 2억 정도 모으기가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의 선택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월세로 가거나 그나마 하나 남은 전세 집에 이제 치고 들어가서 서로 이제 뭐 경매 받듯이 가격에 맞춰서 이제 무조건 지불하고 노루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집도 안 보고 이제 계약금 쏩니다. 그냥 서로 먼저 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고 매물 수는 줄어 아파트 전세가는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한 6억, 6억 5천, 6억 7천 이래서 했는데 지금은 7억 2천, 7억 5천. 그래서 한 1억 정도. 전세가. 네. 25평이 수익이 잘 돼 있으면 3억이었어. 근데 그게 4억이면 전세? 전세. 지금 요거는 향후 더 올라가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7억 원을 넘어서며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7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온 현 정부.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집을 사모아 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 가지고 집 부자 돼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지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또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키워서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도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흐름이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매도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임차를 놓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개편안에서 다 매도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 매매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일시적으로 한 1, 2년간은 매도 물량은 있지만 임차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2주택자가 한 집은 거주, 한 집은 전세 임대를 주고 있었을 때 임대하던 주택 하나를 팔게 되면 전세 공급 하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면 매도하면 매매 물량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는 정부는 피겠죠. 아, 그거를 임차인이 사면 똑같지 않냐. 근데 못 사면 어떻게 되죠? 딴 데로 밀려나는 거죠. 원룸, 빌라 등이 몰려 있어 2030 청년들이 많이 사는 서울의 한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룸 대부분은 4-5평 정도. 주로 월세로 거래되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매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3,068. 3,068이요? 네. 3,068에 관리비 17만 원. 관리비 17만 원? 85만 원인가요? 85만 원이요. 그러네. 15년 만에 85만 원이면 사실 비싸잖아. 거기는 하루에 들었는데 월세 85만 원은 20대 평균 임금 실수령액의 35%가 넘는 금액. 전세난 의 여파가 B아파트 월세까지 닿았습니다. 월세가 지금 불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어요. 집이 없습니다. 보통 뭐 기준으로 따지면 3천에 한 예를 들어서 7, 80이면 예전에는 한 뭐 잘하면 3룸까지도 갈 수 있어요. 빌라 갈 수 있었는데 지금 택도 없어요. 한 120, 130 막 이렇게 올라가요. 2030 청년들은 입을 모아 주거 사다리가 끊긴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주택자를 다 이제 압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이나 세 번째 주택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놔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안 줄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나오는 세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임차인한테 전가하려고 하겠죠. 자기한테 부과된 것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입자한테. 그럼 그 세입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최근 다인 씨처럼 매매를 염두에 두는 2030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 부부인 지한 씨와 아린 씨는 최근 경기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지만 영끌을 해서라도 꼭 매매하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수 쪽에 되게 오래된 구축, 언덕 위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한 7억 8천, 7억 9천 정도였는데 정확하게 1년 만에 실거래가가 13억 5천이 찍혔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저희가 봤던 집들이 거의 이런 상황이고. 근데 1년 만에 그렇게 2배가 뛸 거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거 사다리라는 전월세도 점점점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매물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청년들은 이제 생존 매수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2030 세대의 생존 매수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 PD수첩은 2026년 서울에서 매매 거래가 가장 많았던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주목했습니다. 약 4천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 매매 기록을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매매 거래 중 2030의 매수 비율은 무려 64%. 24평 기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권 최고액 평균은 약 4억 2천만 원으로 평균 거래가의 절반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주거 불안,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언제든지 뭐예요? 매매 시장으로 이렇게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월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까지 이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 가게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협이죠.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한도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조여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대출 의존도를 낮추어 금융권 부실 위험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대출 한도 규제에 맞게 신혼집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는 이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준동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5월 지훈 씨는 경기도의 7억 원대 구축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습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LTV와 DSR을 모두 충족하는 선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주담대 문의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신규 상담 문의는 지금 어렵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지금 지원 한도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이제 전달 요청하고 전달드리려고 전화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 잔액은 계속 증가해 올해 2분기 거의 1,9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 방침에 맞춰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 씨의 잔금일은 9월 18일. 그때까지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날리고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손 막 벌벌 떨리고 크게 진짜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도 계속 기사만 찾아보거든요. 정부에서 뭔가 갑자기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국정감사까지 막 라이브로 쭉 보면서 이 관련해 무슨 얘기 했을지 막 찾아보고 하다 제가 인스타 DM으로 대통령님이랑 금융위원장님이랑 국토부 장관님 세 분한테 DM 보냈거든요. 혹시라도 보실까 봐. 지난달 개최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훈 씨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3일 정부는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적정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세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수요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야, 집 사지 마. 돈도 없는데 집을 왜 사니? 집은 안 살 수는 있죠. 안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집을 삽니까? 그러면 전월세라도 머물 수 있게 저는 만들어주고 우리 공급을 할게 하는데 공급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은 전월세 시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줄게 라고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를 빨리 억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버려진 버스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주거난 속에서 생존하려 애쓰던 청년들에게 돌아온 제안은 버스였습니다. 나는 매일 꼭
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청년주택 주장하는 황희 보곤해. 하지만 자기 딸 자식은 미국 보낼 거라서 그런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어. 잘 잤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버려진 버스로 만든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될 줄 몰랐네요. 생각한 사람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시죠? 살아보니 어떠세요?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 되고 겨울엔 냉동고 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버스 주택 제한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주택 공급난의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보여주기식 땜질성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분노의 배경에는 청년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2020년에 비해서 2024년은 반토막이 나서 지금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전월세 난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과거 최근 몇 년 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누적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모집하면 몇백 대 1, 100대 1 뭐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특단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정책이 나와야 돼요.